행정법 일반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별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대상 자체는 행정입니다. 행정의 조직, 작용, 구제입니다. 이 세 가지 테마이지요. 자, 여기에 관한 국내 공법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 행정법은 기본적으로 대상 행위가 행정입니다. 그리고 내용적인 문제는 조직작용, 구제, 이 세 가지 테마로 보시면 되겠고요. 행정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우리 법을 집행하는 게 그냥 고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과거 고전적으로 우리 입법부가 법을 만들면 행정은 법을 집행하고 사법부는 법을 선언 판단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받으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우리 행정법의 특성을 같이 보시면, 자, 형식적인 특성은 성문법주의고 형식이 다양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성질상에서 행정작용은 재량성을 띠고 해결 강행성, 또 기술성, 수단성이 나오죠. 자, 그래서 기술성, 수단성이고 또 명령성을 띠고 있다. 또 전통적인 내용상 특성은 행정 주체가 우월하다, 공익추구, 집단 평등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행정법의 일반 원칙 몇 가지만 정리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보통 우리 행정법의 일반 원칙도 일반적으로 법원의 기능을 띠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반 원칙을 위반하면 위법한 행정작용이 되는 것인데요. 일반 원칙은 평등 원칙도 있고요. 자, 평등 원칙을 위반하면 아니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 평등 원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평등 원칙에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가 나와 있죠. 보시면 일반적 동일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데 한 명은 파면이고 세 명은 견책 처분이다. 견책은 가장 가벼운 징계고 파면은 가장 무거운 징계죠. 이럴 땐 평등 원칙의 위반의 대표적인 사례다.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또 일반적 두 번째는 우리 비례 원칙입니다. 자, 우리 비례 원칙은 균형성의 원칙이죠. 이 비례 원칙은 우리가 나누면 적합성의 원칙, 그리고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이렇게 보는 것이고, 상당성의 원칙을 협의의 비례 원칙,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 또 필요 최소한도 범위, 그리고 법익의 균형성, 이 세 가지가 비례 원칙의 사례이고요. 자, 비례 원칙의 대표적인 판례로 소개되는 것이 있죠. 자, 보시면 우리 미결수입니다. 비례 대표 판례는, 자, 미결수에 관해서, 자, 미결수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그런 미결수를 말합니다. 자, 제소자용 의료를 잊게 한다. 자, 의료를 잊게 하는 것, 이것은 기본적으로 비례 원칙에 위반하기 위해서 일반적 위헌성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에 의해 가지고요. 그래서 아직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영자 옷을 입혔다는 이야기 있죠. 그래서 이제 위헌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재판받으러 갈 때 미결수는 사복을 입고 가지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게 우리 현재의 위헌결정 이후로 가능했다. 비례 원칙의 위반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나오죠. 자, 부당한 것을 결부시키면 아니 된다. 부당결부 금지 원칙입니다. 자, 대표 사례 여러분들 오토바이 사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사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점들 2종, 자, 소형 면허입니다. 자, 이걸로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죠. 자, 그래서 보통 2종 소형 면허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 125cc 이상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오토바이에 대해서 음주 운전을 했다. 에 관련된 문제이죠. 자, 그러면 이 경우에 2종 소형 면허를 취소하고 플러스 1종 대형 면허까지 취소했다. 자, 이것은 1종 대형 면허는 이 오토바이 음주운전과 관련이 없거든. 왜냐하면 2종 소형 면허만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1종 대형 면허는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취소한 것은 일반적 부당결부 금지 원칙의 위반이다. 위법성이 인정된 판례입니다. 그래서 관련성이 없는 것을 결부시키지 마라 라는 의미이지요. 자, 또 우리 실내 보호의 원칙이 나옵니다. 자, 실내 보호의 원칙
이지요. 일반적으로 어떤 공적 견해 표명을 하고 또 일반적으로 그 신뢰하는데 기책 사유가 없다 될 것이고요. 또 신뢰를 맺고 어떠한 조치가 따라준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불구하고 공적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했다는 이야기죠. 신뢰 보호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독일의 미망인 판결로 출발되던 게 신뢰 보호 원칙인데요. 자, 우리가 신뢰가 형성되면 그걸 지켜줘야 한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우리 공적 견해 표명을 하고 거기 믿고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공적 견해에 반하는 처분해버리면 신뢰 보호 원칙의 위반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통적으로 행정법 문제에서는 우리 행정상 법률관계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법률관계 파트에서는 여러분 특히 행정주체 부분도 잘 정돈해 주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보통 행정상 법률관계를 할 때 조직작용 구제에 관한 기본적 테마를 이해를 좀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행정주체가 있다는 이야기죠. 행정주체가 있고 또 일반 행정객체가 있습니다. 양자 간의 법률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상 법률관계는 양자 간의 법률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일반적으로 행정주체라고 불려지는 것들 우리 국가가 있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 있겠죠. 국가, 지자체. 자, 그리고 또 공공단체가 있습니다. 공공단체. 자, 또는 일반적으로 우리 영점을 법인 이런 것도 들어가죠. 그래서 영점을 법인. 자,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공법상 재단도 들어갑니다. 공법상 재단. 자, 거기에 공무수탁 사인이죠. 자, 이런 게 보통 우리 행정주체성에서 논의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자, 그리고 공공조합, 자, 그리고 공공단체, 자, 그리고 공공단체죠. 그래서 공공단체의 내용입니다. 우리 공공단체 보통들 이 내용 자체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이래요. 가장 일반적인 국가입니다. 자, 그리고 지자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공단체를 어떻게 해볼 거냐 좀 논란은 되긴 해요. 공공단체 지자체를 포함할 거냐 말 거냐 다툼은 좀 됩니다만은, 자, 일반적으로 지자체를 위에 빼버리면 공공단체에서 소개된 것은 보통 공공조합, 그죠?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영조물이면서 법인격을 취득한 것, 공법상 재단 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공무수탁 사인입니다. 자, 우리 공무수탁 사인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우리 행정주체성의 인정 여부가 좀 논의가 되고 있어요. 자, 행정체 이렇게 보시고요. 행정객체는 보통 국민 등이다. 자, 국민 등이라는 것은 국민하고 공공단체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양자 간의 법률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행정주체로 소개되는 거기 공공단체 중에 자, 우리 국가나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보통지자체와 특별지자체가 보통하고 보통에서 특별로 나눌 수 있고 보통지자체는 광역하고 기초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공공조합이 있고요. 우리 변호사의, 의사의, 약사의 전부 다 공공조합이죠. 영점을 법인입니다. 보통 서울대 병원 같은 데를 의미합니다. 또 공법상 재단, 학술진흥재단 보이죠? 이런 거고요. 자, 공무수탁 사인입니다. 자, 공무수탁 사인도 우리 행정주체로 볼 거냐 문제입니다. 자, 공무수탁 사인은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으로서 대표적으로 수행할 때 시행자, 또 호적 사무를 수행하는 선장, 기장 이런 경우죠. 또 경찰 사무를 시행하는 거, 또 별정우체국장, 또 학위를 수여하는 사립대 총장들을 공무수탁 사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행정주체로 볼 수 있어요. 근데 행정주체라도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존재할 것입니다. 행정주체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있어야 된다. 우리 행정기관 중에서 독립해서 의사결정하고 외부로 표시하는 것이죠. 우리 행정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차피 우리 시장이
군수가 구청장이 이를 전부 다 행정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렇죠. 그래서 행정청. 그래서 우리 행정청은 독립해서 의사결정하고 외부로 처분할 수 있는 기관을 의미할 것이고요. 행정청뿐만이 아니라 우리 행정기관 종류는 옆에 뭐 의결기관도 있고요. 의결기관 보통 의사결정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의회 같은 게 들어가겠죠. 자, 또 보조기관도 있어요. 국장, 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참모 같은 도와주는 보좌기관, 이걸 말고도 감사기관 또는 자문기관, 기타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행위 자체는 기관이 하더라도 행정주체는 전부 다 인격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것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관계를 정하는 것이 행정조직법적 관계다. 행정조직은 기관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정부조직법 등시 기본적으로 행정조직법 관계의 핵심이다 보시면 되고요. 또 우리 객체의 법률관계하는 것이죠. 전통적인 관계는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관계상 문제에서 이게 작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전통적인 권력관계다. 권력적이라는 것이 권력관계고 보통 처분 등을 하는 것이죠. 비권력관계는 대등성이 지배됩니다. 비권력관계 여러분들 우리 관리관계가 있고 국고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관리관계라고 하는 것은 약간 절충적인 성격이 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요. 자, 국고관계는 말 그대로 우리 행정주체도 개인처럼 물건을 사고 팔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법률관계 형성되는 것이고 양자 간의 법률관계를 맺는 게 작용법적 관계다. 그리고 일반 국민이 이 작용으로 침해를 받으면 국민들 그냥 구제수단이 있어야 되겠죠. 자, 구제수단은 전통적인 관계가 있는데 보시면 우리 사전적 구제라는 것은 우리 행정 절차 등이 준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절차법이 마련돼 있어요. 자, 그리고 사후적 구제는 침해를 받고 구제받는 거죠. 그래서 구제는 손해 전보 제도가 있고 행정 쟁송 제도가 있습니다. 자, 손해 전보라는 것은 손해라는 것을 메꿔서 보충한다는 의미이고요. 손해 전보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손해 배상 제도가 있고, 자, 그리고 손실 보상 제도가 있습니다. 쟁송이라는 사람들 행정 심판이 있고, 그리고 행정 소송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보통 구제. 여기서 하는 게 보통 작용. 자, 그리고 이쪽에 기관 구성의 형식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조직작용 구제에 관한 국내공법이 행정급의 기본적 테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행정사 법률 조직법적 관계 나와있죠? 기관 구성에 관련된 문제, 권한의 분배 문제고요. 자격적 관계는 공법관계, 즉 전통적인 권력관계가 있고요. 관리관계는 보통 대동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수도 공급관계 같은 거 나와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법적 생각이 띄지만 사법 원리가 적용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관리관계는 우리 국가 등이 관리주체 지위에서 국민하고 설정하는 관계를 관리관계. 자, 사법관계는 국고관계죠. 국가 등이 재산권의 주체, 일반 사인처럼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관계를 사법관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당사자가 나오죠. 행정주체가 보입니다. 권리 의무가 기록된 주체를 말하죠. 국가 등이 있고 또 지자체, 공공조합, 영주민 공법상 제한, 공다수사인도 들어간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행정주체가 아닌 것에서 그래서 행정청은 행정주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행정기관들은 행정주체가 아니죠. 주체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경찰청장이 처분했다. 결국 국가가 한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하는 것인데 경찰청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에 불과한 것이죠. 기관에 불과하지 기본적으로 경찰청장이 있다더라도 우리 권리 의무는 국가에게 가는 것이죠. 행정주체에게 기속됩니다. 그래서 행위 자체는 기관이 행하지만 권리 의무 기속은 국가에게 간다 해서 구별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행정법의 특질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요건 사실 넘어갑니다. 자, 행정조직법에 관련된 문제는요.
우리 행정기관 종류 나와 있죠? 자, 그거 하나 체킹하시면 됩니다. 행정기관은 우리 행정관청, 의사결정하고 외부 표시하는 걸 말하겠죠? 자, 독임제는 혼자 하는 것이고, 합의제는 여러 관청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이겠죠. 자, 독임제 관청은 각 부장관, 청장이 들어갈 것이고, 합의제는 여러분 감사원이나 선거관리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등이 들어갑니다. 자, 보조기관은 실장, 국장, 과장. 보좌기관은 보통 비서실 또는 참모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결기관이 있고 집행기관은 개개의 공무원을 말합니다. 감사 전문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행정작용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행정작용에 관해서는 보통은 처분이나 행정행위가 중심이지만 우리 행정행위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비권력적 행위인 행정지도 같은 행위도 있어요. 전통적 단계에서 행정이 법을 만든다. 행정입법이죠. 우리 위임법의 일종입니다. 행정입법의 형태는 국민을 구성하는 명령이 법규 명령이 있어요. 법규명령은 대표적으로 우리 대통령령, 시행령이라고 그러죠. 또 총리령, 부령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행정규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행정규칙은 국민을 구속하지 않는 명령, 우리 비법규명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은 조직 내부 관계를 규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훈령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훈령이나 예규, 예규는 반복적인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입니다. 또 지시 또는 일일명령,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래서 훈령은 내부 관계를 규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자, 법규명령은 대통령 총리령, 부령 등이 있다. 대통령 시행령, 총리령, 부령은 시행규칙,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우리 법규명령은 정학에 따라서 이제 명령이 나눠지는데요. 법률 대의명령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 행정법 중에 법률적 효력을 갖는 명령, 법률을 대신하는 명령, 법률 대의명령은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을 의미할 것이고, 자, 대표명들 우리 긴급명령이나 우리 헌법에 나와 있죠. 대통령의 긴급권입니다. 긴급명령이나 긴급 재정경제명령, 이것은 법률적 효력이 인정되는 명령이다. 법률 대의명령이고, 자, 나머지는 다 법률 종속명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법률 종속명령은요, 우리 법률보다 아래의 효력을 가진 명령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이론상으로는 위임을 받아서 제정한 명령을 위임명령, 그죠? 그리고 집행을 위해서 제정된 것이 집행명령, 이렇게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임명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개별 구체적 수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개구, 수권,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집행명령은 그런 수권을 요하지 않습니다. 또 위임명령은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새로운 법규상이라고 하죠. 입법상이죠. 이것을 정할 수 있고, 집행명령은 주로 절차 등을 정하기 때문에 새로운 법규상을 정할 수 없다.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 체크할 것은 헌법상 명시되어 있는 법규명령 나와 있죠.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적 효력이 있는 법률 대의명령입니다. 대통령은 시행령이고요. 총리령, 부령은 시행규칙, 또 중앙선관위의 규칙이 나옵니다. 대신 여기 한 가지 정리할 거, 법규명령이지만 감사원 규칙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감사원 규칙은 헌법상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감사원 규칙은 우리 감사원법이라는 법률의 근거를 두고 있다. 하나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중앙선거관리의 규칙, 우리 중선이 규칙입니다. 여기는 헌법상 근거가 있어요. 감사원 규칙은 헌법상 근거는 없다. 하나 비교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는 그 정도 보시고요. 행정규칙의 종류 보이죠? 행정규칙은 일종의 조직 내부에서 근거, 즉 조직 내부에서 규율을 정하고 있는, 사무처리 기준을 정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행정규칙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정규칙은 조직 내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을 직접 구속하는 건 아니다. 자, 훈령, 예교, 지시, 일명령 나오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행정규칙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행정행위가 나오죠. 그래서 학문적 개념이 행정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행정행위라 해가지고요, 분류하는 것이죠. 이론상이고, 실제는 보통 처분이다. 보통 이렇게 논의가 되기도 합니다. 논의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청이 행정처 국민에게 영업정지 처분한다. 또는 철거명령 처분한다. 전부 다 처분인데, 이론상으로 행정행위다.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이고요. 이 행정행위를 구별할 때 전통적인 논의가 우리 행정행위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다. 우리 의사에 의해서 효과가 발생되는 것을 의미하죠. 또 우리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다. 뭐 이렇게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법률행위적 행정도 나누면 명령적 행정행위다. 자, 명령적에서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해지하는 행위를 말할 것이고, 형성적이다. 법률관계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죠. 자, 명령적 행정은 세 가지가 나오죠. 여러분들 하허면 이렇게 하죠. 하명, 허가, 면제입니다. 대신 형성적은 특임대, 자, 특허, 그리고 인가, 대리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명일 허가는 명령적 행정이, 특허나 인가는 형성적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준법률행위적 행정에는 판단작용인 확인, 공적 증명적인 공증, 또 알려준 행위인 통지, 유효하게 상대방을 받아주는 수리. 그래서 네 가지가 우리 준법률 행정행위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분류 정도만 정돈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행정이 부관이라는 것이 보이죠? 자, 일반적 행정이라면서 부과되는 종된 규율, 부관을 붙일 수가 있어요. 이 부관은 대표님들 조건을 붙이거나 또 기한을 붙이거나 부담을 붙이거나 또 철회권 유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행정하면서 붙이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처분하면서 언제까지 기한을 설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있죠. 그래서 이 부관은 기본적으로 주된 작용인 행정행위에 부과되는 성질, 부종성을 띠는 게 기본 특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 효력상의 문제는 구속력은 기본이고요. 자, 공정력이 하나 보이죠? 행정 효력상의 문제에서 공정력이 나옵니다. 자, 공정력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행정행위 자체가 하자가 있어요. 하자가 있는데 여기는 취소사유인 하자죠.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아닌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다. 자, 그러면 하자가 있더라도 이 행정행위는 취소되기 전까지, 취소 전까지는 바로 뭐죠?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게 공정력이죠. 취소가 되면 사라지겠죠. 근데 취소되니까 유효하게 밀어붙이는 그 힘을 공정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확정력 존속이 나오는데 불가정력, 불가변력이 나오죠. 자, 일반적으로 심판, 내지 쟁송을 제기할 때 제기 기간이 있죠. 그 기간 지나면 다툴 수 없는 게 불가정력. 불가변력은 판단작용, 행정청이 판단력을 임의대로 번복할 수 없다는 게 불가변력. 뭐 그 정도 받으시면 되겠고. 강제력은 집행력이 있다. 이렇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효하고 취소범위죠. 일반적 행정가 무효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고, 취소가 되면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무효하고 취소 기본적인 기준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면 무효, 단순 위법이나 부당이면 취소.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는 뭐 그 정도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고요. 자, 실효성 확보 수사에 나옵니다. 강제 집행하고 즉시 강제가 나오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작용 중에 우리 강제 집행 같은 거 하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행정청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H청. 자, 그리고 갑이 있다고 봅시다. 자, 왜 갑의 건물이 있어요? 행정청은 갑에게 철거 명령 처분합니다. 언제까지 철거하라고?
철거이라는 하명이죠. 이론상으로는 처분합니다. 근데 만약에 갑이 철거에 처분하더라도 철거 의무가 부과되는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자, 불이행합니다. 자, 그럴 때는 행정청이 직접 가서 철거시키든지 또 제3자를 통해서 철거시키는 3자는 용역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철거시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의무자 갑에게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죠. 이런 게 대집행입니다. 자, 그래서 행정작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효성 확보 수단을 하는 거, 이 행정작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있는 수단이 전통적인 논의는 강제수단하고 제재수단이 있어요. 강제수단은 전통적으로 강제 집행이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적시 강제가 있다. 물론 행정조사도 들어갈 수 있지만 전통적인 논의를 따르면 강제 집행 적시한제 보시면 되겠고요. 제재하는 것은 행정벌이 있습니다. 강제 집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장래 이행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적시 강제는 의무부가 없는 긴급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행정벌은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제 집행은 대표적인 여러분들 우리 대집행이 있어요. 또 집행벌, 지금은 이행강제금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행강제금이 있고요. 또 직접강제, 자, 그리고 강제징수. 그래서 강제집행은 대집행과 강제징수가 대표적인 선수로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요. 적시강제는 우리 사람에는 대인적, 대물적, 대가택적 이렇게 나옵니다. 행정벌 여러분, 우리 행정형벌이 있어요. 9가지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고 행정질서벌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행정형벌은 우리 형법 총칙이 적용됩니다. 형법 총칙에 의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과태료 관한 질서벌은 우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2008년도에 제정됐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벌하고 강제집행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두 개는 병행할 수 있어요. 하시면서 대집행하면서 여러분 징역형이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는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집행, 집행벌, 직접강제, 강제징수. 적시강제는 여러분들 불신금 어떤 것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행정벌은 형벌하고 질서벌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통고처분인데 행정형벌의 절차부터 통해 선고처분이 나옵니다. 자, 통고처분은 우리가 특정 사범이죠. 자, 조세 관련 사범이나 관세, 출간 사범, 교통 사범 등이죠. 여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범칙금 통고처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고처분권자는 교통이나 이런 경우는 경찰서장이 부과하겠죠. 통고처분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통고처분은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손해전보제도는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이 나와 있죠. 여기는 양자 차이점만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점들 우리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가장 큰 차이는 위법이냐 적법이냐 그런 문제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 공무원이 있다고 봅시다. 공무원의 일정한 행위입니다. 행위, 재산이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공무원의 일정한 행사가 있다는 이야기거든. 근데 이 행사가 말 그대로 이게 위법하다. 위법하다. 자, 그리고 고의가실에 기인된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이지요. 그때는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입니다. 자, 국가나 지자체가 있겠죠. 소속 공무원이라면 우리 피해를 본 사람은 국가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죠. 이거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손해볼 것이고요. 물론 이 손해는
위법행위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의가시 기본적인 요건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거. 자, 또 이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청이라든가 내지는 그 관계입니다. 여기서 적법한 행위입니다. 적법한 행위고요. 아울러서 공공필요에 의한 행위죠. 공공필요에 의한 행위입니다. 근데 여기 재산상에 특별한 손해를 봤다. 이런 경우죠. 이럴 때, 자, 우리 물어내야 되겠죠? 자, 그 부분이 바로 손실보상입니다. 손실보상이죠. 그래서 손실보상은 일반적으로 시행자라는 기본적인 제도, 시행자 국가가 될 수 있고 그래요. 이 시행자에게 배상적 손실보상. 손해배상은 국가배상 청구가 생각하시면 돼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죠. 기본적으로 전통적 공무원의 직무상 행위가 있어요. 그것도 2조 책임이고 5조 책임은 영점을 설치할 하자 책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손해배상은 위법입니다. 손실보상은 적법. 위법할 때 손해 발생하면 국가배상. 적법한데 물어낸다면 손실보상. 또 손해배상은 재산상 내지 생명실제 손해까지 다 들어갑니다. 손실보상은 재산상의 특별 손해를 물어내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손배하고 손실보상은 그렇게 구별해 놓으시고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제 쟁송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쟁송은 종류 정도만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쟁송을 제기할 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기관에게 가는 것을 행정심판이라고 합니다. 행정심판 제도가 있고요. 또 심판 거치고 나서 행정소송을 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게 판단을 의뢰하는 것이에요. 심판 거치고도 소송은 갈 수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심판 종류는요, 우리 행정시법에 따라서 가장 일반적인 취소심판입니다. 또 우리 무효 등 확인심판, 무효 확인을 구하는 확인심판. 자, 그리고 의무 이행심판 세 가지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대신 행정소송은요, 가장 기본이 처분 등을 다투는 항고소송이 있고요. 또 당사자의 분쟁을 해결하는 당사소송, 또 우리 민중소송, 선고소송 같은 거 들어가죠. 또 기관 간의 기관소송 네 가지 형태가 있고요. 항고소송 종류가요, 연달이 취소소송이 있고요. 또 무효 등 확인소송이 나옵니다. 또 부작에 대해서 위법을 확인해달라. 위법 확인소송. 자, 여러분들 이 세 가지는 기억하시면 됩니다. 심판은 세 가지. 심판은 의무행 심판이 있죠. 여기 여러분들 부작이 위법 확인 심판이다. 이런 것은 우리 심판에 없습니다. 또 일반적 항고소송에는요, 취소, 무효,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있어요. 여기는 의무 이행 소송은 우리는 없다. 의무 이행 심판은 있어요. 자, 이 관계만 잘 구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심판을 청구하고 구제가 안 되면 결국 법원으로 가는 게 소송이죠. 소송을 통해서 갈 것이고, 소송은 여러분이 1심, 2심, 3심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심판 종류하고 소송 종류를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행정법의 일반 이론은 이렇게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